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 정황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뭐고 하면은,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리가 음성이 좀 약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부정선거 사실입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그 대응책을 찾아야 부정선거도 없애고, 그리고 선관위도 선거무효소송에 패소를 해서 그야말로 선관위를 해체하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장 박사님이 하신 것은 정황증거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붙었다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하실 분이 계실 건데, 소송의 증거 자료를 서지질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즉, 실제 직접 증거가 없으면은 이런 증거는 전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4월 10일 전국 선거 무효 소송에서 그 소송이 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거 무효 사유고 뭐가 선거 부정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싸웠습니다. 중요한 부분 다 빼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고 싸웠습니다. 비참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 저는 바르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제가 좀 냉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또 다음, 방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1번에서 9번까지입니다. 1번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위반,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 해킹 및 홈표 발생 위반, 사전투표 관련 법 위반, 불완전한 바코드 사용 위반, 투표용지 1년 번호 사용 위반, 개표 창간 원칙 위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선거법 위반, 아홉 번째는 선거 무효 사유. 이렇게 9가지를 시간 15분 내에 제가 알려드리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1번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위반. 사전투표 발급기를 사용하면 위반이 되게끔 선거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부치고조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해서 사용하고 제작하고 사용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방금 이야기한 두 장비보다 더 엄밀하게 선거법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148조 사전투표법 설치에 의하면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법 조문과 규칙 조문에도 일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보안 규정 및 절차가 없었습니다. 해킹 및 조작을 어떻게 막을 거냐? 전자개표기하고 전자투표기는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평등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했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 법률 제척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하면은 헌법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 소원을 했는데 위헌이라고 결정된 불합치 판정이 날 겁니다. 위헌이라고 되면은 그 선거무효 소송은 원고성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선관위에는 선거법상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가 개표장에서
작동되고 돌아갈 적에는 그 기계가 법률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부칙입니다. 부칙5조. 부칙5조에 보면 조문명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개표만 전산조직을 한다는 제목을 달아놓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1항에 가서 선거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어떤 선거에만 사용하느냐? 재선거, 보궐선거, 정원선거, 연기된 선거 4가지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했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적은 4가지 선거에도 또 단서가 붙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서 사용해라. 중앙선관위가 20년 동안 협의를 받아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2항에 가서 전자개표기에 사용할 운영 프로그램을 항상 제작, 보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섬에서 개표장에는 전산 전문가를 위촉해서 서도록 하고 기타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라. 강행 규정을 두었어요.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관리 규칙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만들지를 않고 불법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그 선거 자체는 무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몰라서 사업을 잘못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자개표기에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제작 개발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은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개발 제작했다 대가 나와 있고 국민들에게 계도 공문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계도 공문을 국민들에게 뿌렸고 그 다음 2000년 12월 19일 개표 전에 KBS 방송국을 통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항을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전자개표기라고 사용을 해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서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하든 전자개표기를 하든 그거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구성된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투표지 분류기,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명확한 전산조직이고 조달청 공표 자료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선거부 요소성에서 어떻게 했느냐? 대법관들이 선거 전자개표기를 모르겠습니까?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를 하면서 사기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가 대통령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요. 저처럼 중앙선관위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갑시다. 해킹 및 혼표 발생. 해킹은 아시지요? 혼표는 모를 겁니다. 해킹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 혼표와 무효표가 생깁니다. 혼표는 뭐냐 하면은 1번 표가 2번, 3번, 4번 기타 후보자표로 분류가 됩니다. 계산도 그 후보자표로 분류가 됩니다. 또 무효표가 1번, 2번, 3번 분류된 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해킹 조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왜냐?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 2003년 1월 27일 저는 중앙선관위 피고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혼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전에 저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은 그 선거를 무효선언하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전자개표를 고쳐놨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2003년 1월 27일 날 법원에 가서 보니까 혼표가 제 눈앞에서도 12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법정에 연락을 해서 해보니까 서울시만 70여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가서 투표지 검증조서를 내라. 한번 보자.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그거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시면은 그거를 조회해가지고 찾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7개 선관위를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혼표가 312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효표가 102매가 나와가지고 토탈 412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서 무효선언해라. 부정선거했으니까. 그러니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죽여야지. 저가 죽으니까. 먼저 선수 쳐가지고 제가 나가 떨어져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혼표 나왔습니다. 부여군 선관위 개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그때 당선됐습니다. 그분이 당선돼도 이거는 뭐야? 다시 수사를 했으면 사전투표랑 전자개표기 부정사건이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그분이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철저히 교육하고 사전에 훈련시키면 해킹과 혼표를 찾을 수 있어요. 개표장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일당에서는 저한테 참관인 교육 시켜달라 해놓고는 오시지 않더라 했더니 굉장히 제가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번 4월 10일 선거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선거 부정이 됐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ROTC 65명이 투입됐는데 그 윤곽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사전투표 관련 법 위반입니다. 사전투표는요, 아까 제가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말씀드렸죠. 그거는 공직선거법 148조입니다. 요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158조입니다. 158조는 148조도 헌법 위반했지만 158조는 한 조문 안에 헌법 위반을 3가지 정도 했습니다. 1항에서는 사전투표 기간과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신분증 파일 보관하는 날짜를 규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관리관 자기 도장을 찍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인신날이라는 규정입니다. 4항은 사전투표 관내 관에는 모두 다 우편투표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을 했습니다. 5항은 사전투표 또 단서를 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봉투에 넣지 않고 바로 투표함에 넣게 했습니다. 2항에서는 뭐가 위반이냐? 신분증 파일은 선거일날 투표하는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나면은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 선거인 명부는 임기중까지 보관됩니다. 위원장님 좀 빨리 해주세요. 예,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30일 동안 보관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서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문도 헌법 위반이고, 3항은 인신할인을 했기 때문에 규칙 심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규칙 심사 사건이고, 4항 5항은 그 사전투표
창간인 원칙 위반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또 헌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불안정한 바코드 사용 위반. 이번에 사전투표용지에 보면은 바코드에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으면은 개표 창간인이 이게 무슨 진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QR코드를 아닌 바코드를 사용했지만 위반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넘어가세요. 투표용지 1년 번호 사용 위반. 여러분들 선거일날 투표하러 가시면은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되면은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 받는 투표용지는 1년 번호가 없습니다. 1년 번호를 떼서 1년 번호 투표지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받은 투표지를 투표를 하고 퇴장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 그 투표지는 자기가 받은 투표지가 자기가 찍은 투표지는 자기 겁니다. 선관위에 몇 개 넣을 뿐이지. 그러면 뭡니까? 내 투표지가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가 내 투표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용지 1년 번호 사용을 하게 하면 투표지에 1년 번호를 세 곳에 넣어서 하나는 투표용지 1년 번호에 넣고 하나는 선거인한테 드리고 투표용지에도 투표지에도 1년 번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즘처럼 부정선거다 하면은 언제든지 자기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투표 관리 자유입니다. 권한입니다. 권한. 자기의 투표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지금 박탈시켰습니다. 왜냐?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자기 투표지를 사진을 못 찍게 하면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확인할 경우에 투표지 확인할 경우에 투표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7번째 개표 창간 원칙 위반. 여기 계신 분들은 개표장에 창간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단 개표 창간 원칙은 헌법 위반을 했습니다. 개표장에 가시면은 줄이 1반, 2반, 3반, 4반에가 붙어 있습니다. 반별로. 그 반이 서울은 통상 20반입니다. 창간인 수를 정당별로 신고할 수 있는 수는 6명입니다. 6명이 투입되고 나면은 14줄은 창간인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개표 부정에 의한 무효입니다. 그리고 왜 또 어떠냐? 이번에는 제가 관람인으로 갔더니 개표 관리하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공표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창간인이 투표지를 100%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개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선거 부정이었어요. 그 다음 7번째, 8번째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스쳐 지나가면은 전부 다 스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임기중까지 그 선거의 임기중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즉시 개표장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공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하면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다. 9번째. 여러분, 선거무효 사유하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데 선거무효 사유는 뭐가 하면은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선거는 무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 대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 여러분 100%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거를 머리에 있는 것을 지우고, 제가 방금 8가지 말씀드린 것은 선거 부정입니다. 선관위가 적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것은 당연무효입니다. 이거 선거 재판할 적에 법원에서 먼저 제일 확인하는 것이 선거에 선거법 절차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뒤에 표가 많고 적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당연무효 시킵니다. 그런 당연무효 사유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목차 전단 나와 있는 걸 넘어갑시다. 2페이지. 예, 다음. 한 번 더 올라가요.
예,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헌법 위반 아니면은 거의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 선거법이 걸레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걸레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대법원 법정에서 다투고 싸웠으면은 대법관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지난 4월 10일 4.15 선거 때 선거무효 소송하신 분들 진짜 고생하시고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했는데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주사파라고 주사파라 하면서 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저 주사파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저는 중앙선관위 근무했기 때문에 좌우를 전 다 섭렵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저가 만약에 주사파 노릇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가들이 저를 매장시킵니다. 저는 민주노총 직선제 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을 직선제로 바꿨어요. 왜냐? 주사파를 없애기 위해서 사하고 민주노총을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 속도 모르고 아무 투정한 것도 모르면서 일부 이상한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주사파라 하면서 그 개표장에 참관인으로 투입시키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15 선거소송은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선거무효 소송회가 이기려면은 저한테 배우세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극대해서 제가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왜냐? 이걸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여기 오세가 무엇이 부정선거인지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예, 수고하셨습니다.